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에 있었던 지방직 7급 시험에 대한 그 풀이입니다. 국어 선생입니다. 저는 국어 문정호입니다. 지금 제가 기출풀이 쭉 진행하고 있지요. 릴레이로. 이번은 2023년 10월 28일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총평은 그냥 간단하게, 원래 제가 이제 보면 간단하고 담백하게 이제 풀이만 이어가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2023년 시험에 또 마지막 공무원 시험이니까 간단하게만 총평을 말씀드린다면은 평이합니다. 지방 7급이니 9급이니 따질 것 없이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문제 출제 방향에 맞게 지문이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꼭 비문학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화법, 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발표와 대화로 두 문제 들어갔죠. 지문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당연히 비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언어 변화의 유형 이런 것들도 비문학 지문을 함께 넣어가지고 출제한 것도 특이한 사항이었고, 특이한 사항 지금의 영향력이 그렇죠, 방향이. 그리고 이제 화법 문제가 그렇고 말하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학도 어쨌든 간에 지문을 이렇게 문학을 작품을 두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것이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의 특징이었지만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 출제의 방향하고 맥이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공무원 시험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기 능력이 필수입니다.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읽은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갖다가 빠르게 정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필요로 하죠. 지금 공무원 시험은 요 방향이 지금 딱 정해진 방향이라고 보여요.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시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국회직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법원직이나 이런 것들은 딱 자기만의 스타일 영역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은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9급, 7급 예외 없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현재 지금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읽고 이해하는 그런 문해력, 읽기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도전하기 힘든 시험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험이다. 시험은 국어 시험 말하는 거예요. 지엽적이거나 단답형의 그런 암기 형태의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라든지 아니면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읽기, 문학 작품도 지식 형태의 문제보다는 감상하고 이해하고 주제를 찾고 분위기, 정서, 느낌을 찾아가는 방식의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 발문,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 발문,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긍정 발문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문제의 형상이 긍정 발문이 많아요. 한마디로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비꼬거나 꼬거나 심각하게 내지 않겠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올바로 읽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 의도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이에요. 단기 합격보다는 좀 이렇게 적은 양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춰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 방향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풀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현재 지금 공기출, 여기다가 이 지방직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해설지를 모두 올려놓았으니까 누구든지 다운받아가지고 또 풀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자마자 얘는 비문학은 아니에요. 자꾸 비문학 이야기하는데 얘는 비문학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발표입니다. 발표. 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법. 말하기 화법.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문을 읽고 문제의 유도에 맞게 선택지에 반응하는 것이니 비문학이라고 보셔도 무방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문 자체는 발표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거든요. 뭐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근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1번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정확히 푸셔야 돼요.
뭐 비문학이 됐든 화법이 됐든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 선택지에 맞게 반응하기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분명히 찾아나가는 방식이 필요해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 상당히 많은 상담 중에 하나, 선생님 저 비문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자꾸 풀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 뭐 긴 이야기는 제가 하이클래스 학원에 강의에다가 무료 강의에다 다 올려놓았으니 그걸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마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답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과정에 그런 공부가 되지 않고 정답이 맞았냐 틀렸냐만을 확인하는 그런 식의 공부 학습 과정으로는 비문학 실력이 향상하기 어렵다. 원칙적인 공부에 충실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얘가 답이고 나머지는 왜 얘가 답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모두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해설지에다가 근거를 다 찾아두었기 때문에 다 찾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번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원인이 다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4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자, 저는 안전지킴이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 학교들 학생들을 대상한 조사를 했더니 따르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피하다가 많았습니다. 일단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서 교통사고 피해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화재의 신뢰도를 당연히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했다면은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우리가 신뢰도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가냐 그렇지 않느냐지만 이렇게 화법이나 작문이나 비문학 같은 글읽기를 말할 때는 출처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사의 내용이 실제 조사냐 가상의 조사냐 실제 조사일수록 또는 출처가 분명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여기서 얘가 답이 맞아였어요. 답이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도입부에 사례를 제시했다. 도입부에 사례 제시하지 않았어요. 틀렸죠?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서 청자가 관심 있는 청자는 지금 봤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는 드러났는데 뭐 이것이 교통사고 피해라든지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이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본다면은 마지막에 요즘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니까는 원인을 제공하고는 있어요. 원인은 뭐야?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문제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 더 추가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죠. 진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해결책을 나름 제시하고는 있지는 하지만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죠.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이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근거를 찾아 나가면서 오답에 대한 근거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제의 근거와 정답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화법이든 그다음에 비문학이든 정답과 오답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비문학 학습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엄밀히 말하면이 아니라 분명히 화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공무원 시험에서 뭐 1번도 마찬가지지만 대화 상황. 얘는 정확히 말하면 또 대화는 대화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얘는 정확히 말하면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회의예요, 회의. 그렇죠? 회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의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자신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있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고 9시 전에도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쉽죠? 어떨까요?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근거를 밝히고. 아니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근거를 밝혔죠.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견 9시 이전까지는 체육시설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죠. 아주 좋아요. 하지만은 상대의 의견을 반박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좀 내가 보기에는 이 회의가 되게 좀 친절하고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는 포근하고 따뜻한 회의지 않을까.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근거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정답만 딱 체크하고 특히나 올바로 맞은 자기가 정답을 고른 문제에 대해서도 오답의 근거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인스턴트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적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시죠?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교과서 시고요. 많이 출제가 된 시에 여기 공무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하는 그런 시예요. 자 봅시다. 대상이 지닌 속성. 그치 튀다. 튀어오르죠. 탄력. 떠올라야 되겠죠. 여기서 튀어오른다는 것은 이 시에서 튀어오른다는 것은 탄력 있는 삶,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탄력 있는 그런 생동력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삶이죠. 아주 긍정적인 요소인데 대상이 지닌 여기서 대상은 공이었어요. 속성, 튀어오르는 속성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한다. 맞는 얘기죠. 청유형의 어투를 살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청유형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 살아봐야지 반복하고 있죠. 정답 너무 쉬워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주된 대상인 공을 공처럼 또는 주된 대상을 공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왕자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직유를 통해서 비유법은 의인법도 비유고 직유법도 비유지만 여기서는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자의 모순된 감정 표출 이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 출제 방향하고 아주 맞는 게 처음 보는 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처음 보는 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자, 4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개화기 1910년대 넘어오면서 신소설 유형에 속하거든요. 원래 원문으로 주면 이런 글씨가 아니고 또 하나 공무원 시험에 흔히 출제되는 20년대, 30년대 그 이후의 소설들이 아니고 개화기 신소설류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어려울 수가 있는 소설인데 현대어로 풀어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그냥 풀어준 다음에 심지어 친절하게 제목도 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것으로 긍정 발문도 제시한 다음에 그냥 읽었으면 되는 이야기예요. 복잡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의 코드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글은 대화가 아니에요. 보면은 인간이 슬프다. 내가 여러 짐승의 염소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독백이자 연설이자 하여튼 중요한 건 혼자 말하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수회의록이라는 거 봤을 때는 이 혼자서 말한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대화는 아닙니다. 두 번째 감각적 묘사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대상을 개성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글쎄 여기서 대상을 개성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우는 어떻고 까마귀는 어떻고 개구리는 어떻고라고 이 연설자의 이 말하는 사람의 서술이 있을 뿐인 것이지 개성적으로 그리기를 통해서 감각적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우화, 돌려 말하기 형식이죠. 뭔가 빗대어 말하는 형식의 이야기 형식으로서 여기서는 어디냐 개구리가 분수를 지킬지 말지 또 까마귀가 호도를 할 줄 알지 호랑이니 전부 다 우화의 형식을 통해서 각각의 동물들을 의인화하고 있죠. 제목인 금수회의록도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화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또 제목을 통해서 암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역전적 시간 구성 없어요. 그냥 연설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니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최근에 뭐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이 결합해가지고 뭐 이거는 내가 여기서 출제를 했다느니 내 교재에 이런 말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재 또는 내가 말했던 프린트, 내가 뭐 지난번에 기본 이론 때 강의했던 뭐 나의 얘기에서 뭐 적중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복잡하게 말할 만한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은 솔직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냥 소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풀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예요. 뭐 물론 어렵다면 여기서 우화가 뭐냐, 역전적 시간 구성이 뭐냐, 묘사가 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용어, 개념어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하등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얼마나 공무원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했느냐의 그런 과정이 문제인 거지 이걸 통해서 뭐 대단하게 뭐 적중률을 말하고 뭐 나의 우리 학원에 뭐 이런 걸 말할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꼭 출제가 되죠. 비문학의 문제 출제 유형 말로 해볼까요? 뭐 주제 찾기, 일치성, 그 다음에 뭐 간단 추론, 뭐 사례 적용하기 이런 것들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비문학일 것이고, 빈칸을 제시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비문학 문제 출제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수능은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참 좋아하고 특히나 국회직 좋아하죠. 순서 맞추기 유형, 순서 맞추기 문제 유형이 나오죠. 비문학 문제 유형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 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비문학 문제는 전개 순서. 첫 번째 뭔다? 문제 유형을 인지한다. 문제 유형 의도를 인지한다. 두 번째, 선택지 먼저 간다. 선택지. 가가 다다니까 가부터 시작할 것인지 다부터 시작할 것인지. 순식간에 0.12초 안에 반응해야 돼요. 가 다음에 나냐, 가 다음에 다냐, 다 다음에 가냐, 다 다음에 나냐니까 가, 다, 나지. 라는 일단 우리가 일단 1순위로 볼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지를 먼저 본다. 선택지의 배열, 관계, 순서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처음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일단 아무것도 읽지 않았지만은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 다음에 다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그러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가하고 생긴 것만 놓고 봤을 때 가하고 다 모두 처음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0.2345초 안에 빨리 반응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 정도 기계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은 뭐 지엽적이고 너무 개념적이고 지식청 형제를 암기하기보다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이해하고 빨리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지금 공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방향이다. 여기까지 0.2345초 안에 빨리 반응을 하고 후닥닥 읽어 들어갔어야 돼요. 가부터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다부터 갈 것이냐. 제가 정답을 표시했지만 아직은 몰라요.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 시는 마음을 담아내는 것,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 다 볼까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두는 거야? 마음이네? 마음을 담아내는 거야?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마음을 읽어내는 거야.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고 여기는 시가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와 가 사이에 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다는 가에 앞서야 돼요. 다시 가 사이에 뭔가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가가 다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가 가보다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 둘 중에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 볼까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그리움이다. 그리움을 어디서 이어받았어요?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라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라로 이어져서 나의 그리움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밖에는 선택지 4개의 수준에서는 이거밖에는 정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내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수준과 전개 수준 뭐 가나다라가 문단도 아니에요. 그냥 문장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의 순서를 맞추는 데에 복잡한 과정을 너무 요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연습이 그래도 정도 한 3개월 정도 됐다면은 이 정도 수준을 크게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해설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문 문제예요. 얘는 작문 문제예요. 어떻게 말한다면은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개요를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작문 문제예요. 글쓰기 문제죠. 요즘 문제 해문야 스타일과 굉장히 많은 것으로서 얘도 읽어야 하고 얘도 읽어야 하고 선택지에 맞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도한 그런 어려움을 반영하진 않았어요. 또 어떻게 된 거야? 부정발문이었네. 또 때에 따라서 하나씩 보자고요. 땡땡시에서 괜찮은 땡땡시 취업박람회 지침 같이 가야 돼요. 제목을 중된 표현 없이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치? 제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중복 표현된 것이 없이 간결하게 쓰려면은 땡땡시에서 땡땡시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땡땡시 취업박람회겠지. 아주 좋아요. 굿. 그 다음에 1번 목적이라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목적. 지역 브랜드 홍보 행사, 홍보와 향토기업 내 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목적과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과 축제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그렇지. 지역민의 취업률을 제고한다로 보는 것이 좋지.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뭔가 따지고 나면은 끝내는 뭐야.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민의 취업률을 제고, 드높이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얘도 굿 좋죠. 해설지에다가 설명해 놨는데 어휘의 제고, 아이의 제고 이 정도는 이제 구별해서 써야 할 말로 우리가 어문 규정에서 했었죠. 어휘의 제고는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이고 아이의 제고는 창고에 물건이 쌓이거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 세모시 소재의 일자리 홍보로 수정한다. 주요 행사, 구직자 상담, 면접, 세모시 취업지원센터 활동을 보고한다. 센터 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취업박람회하고 무슨 홍보가 있지? 행사인데 행사에 센터 활동 보고합니까? 안 되죠. 일자리 홍보하는 것이 훨씬 좋죠. 굿. 그 다음에 리을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라고 했어. 신청서 방식 행사 10일 전까지 신청서 업로드 얘는 뭐예요? 신청을 하는 것을 기한을 제한한 거죠. 기간을, 시기를 제한한 거잖아요. 라고 봤을 때 얘는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를 제한한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온라인 신청 및 뭐라고 할까? 뭐 현장 접수? 아니면 우편 접수? 너무 옛날이다. 이런 것들로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정답은 4번. 안 맞아요. 지침 세 번째 거가 안 맞죠. 그래서 6번까지 쭉 이렇게 지문이 있는 문제였었어요.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였다면은 6번까지 단답형 문제였겠죠. 어문 규정, 맞춤법, 어휘 문제 막 언어 예절해 가지고 6번까지가 단답형 문제가 쭉 이어지고 이제부터 지문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단답형 문제가 안 나오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문이 많고 읽어야 될 문제로 많이 바뀌었죠. 얘는 이제 7번은 한자어를 고유어를 한자어로. 아마요 7번 문제 틀리신 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좀 어려웠던 문제를 7번 문제를 틀리신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영면하였다, 기망하다, 그 다음에 공지하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명간이라는 말은 약간 좀 낯설 수가 있지만 영면하다, 기망하다, 공지하다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는 말로써 영면하다는 주가 다 돌아가셨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공지하다는 알리다.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 기망? 뭔가 맞긴 맞는데 안 된다라고 했으니 맞긴 맞는데 요거 좀 그 다음에 근명간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서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3번 이야 어떤 사람은 2번 엥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3이 답이고요. 한자어 문제는 답 없어요.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한자 또는 한자어 공부를 안 한다. 뭐 저는 뭐 답이 없다고 봐요.
자, 어쨌든 기망하다라는 것은 속일, 기, 그물망, 속일, 기, 그물망 해가지고 상대를 속일 때 기망하다 이런 말을 써요. 많이 틀린 사람이 있을 텐데 금명간이라는 것은 금, 오늘이나 이재금자죠. 명, 밝을 명자잖아. 내일. 그리고 간, 사이라는 것으로서 이 뭐 땡땡시는 금명간에 이거는 다가올 미래 이렇게 화사절에서 금명간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 또는 곧 다가올 미래, 오늘이나 내일 사이 곧 다가올 미래라고 해서 금명간은 시간과 관련된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곧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은 우리가 일찍 나왔다. 그치? 일찍,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것으로서 일찍이라는 말은 어디다 쓰냐면은 물론 시간의 뜻이 있긴 있지만 얘는 사건을 중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 땡땡시는 금명간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찍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금명갓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 공사를 할 것이니 이 일찍이라는 기준이 오늘인지 지금 당장인지 10분 후인지 5분 후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내일은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금명간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언제 할 거냐의 문제의 측면이고 일찍은 가급적 빨리 사건을 빨리 물론 이것도 시간의 뜻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금명간을 일찍으로 고쳤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한 번 좀 더 생각했다면은 그래도 다 지워봐. 한 번 정도 생각했다면은 일찍은 빨리인데 금, 이제와 병, 명, 밝을 날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시간이 뜨잖아요. 아, 일찍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얘는 기간의 뜻이구나. 시간의 측면에서 기간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3번. 그 다음에 4번. 적어도 7급이에요. 한자 공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자, 한문, 그 다음에 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얘도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유리왕의 황조가나 최치원의 추야오증, 특히나 뭐 최치원의 추야오증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유리왕의 황조가는 너무나 시험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거라서 이걸 두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자, 한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여기서 제가 해설지에다가 각각의 한자어에 대한 쓰임, 해석들도 다 넣어놨으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부정발문이에요. 황조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 그렇죠. 여기서 황조는 펄펄 나는 꾀꼬리인데 나는 외롭죠. 꾀꼬리는 지금 암수서로 정답게 펄펄 나는데 나는 돌아갈 곳 없이 외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대조를 통해서 외로움을 유발하는 존재예요. 쟤네는 황홀한데 나는 슬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추풍유고음이죠. 추풍, 가을바람의 오직. 요게 추풍이죠. 요게 추풍. 추풍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시간 배경적인 요소죠. 가을바람에 나는 심한 읊고 있구나. 너무나 쓸쓸하고 괴롭고 외롭구나 라고 했을 때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시간 배경적인 요소이니까는 얘도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상의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지음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상의는 여기 있습니다. 자웅상인데 상의 정답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의 정답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소지음 세상길에 나라는 이가 없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를 그리워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죠. 자, 4번 볼게요. 정확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가의 화자는 여귀를 지향한다. 가의 화자는 여기서 여기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여기 얘가 누구란 뜻으로서 함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을 원하고 있죠. 유리왕의 황조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여귀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 나는 돌아갈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떠나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화자는 말리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여기서 말리심은 등전 말리심. 지금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가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데 말리심 내 마음은 지금 말리만큼 멀리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것은 화자에게 뭐예요? 고뇌이자 벗어나야 할 그냥 화자에게 고뇌, 마음속 고뇌
지금 답답한 고뇌,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쓸쓸함, 고독함을 말하는 것이지 벗어나려 한다는 이 설명은 잘못되었죠. 정답은 4번으로서 적어도 한자 한문을 몰라도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바로바로 대응되는 오른쪽에 해석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석하고 왔다 갔다 보면서 이렇게 맞추면은 그래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걸 두고서 너무 힘들다. 전체적인 20문제의 그런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오히려 7번보다 저는 8번이 낫다고 보여요. 물론 시간의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귀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해설지를 보시면 더 좋아요. 흥보가죠? 판소리 소설 흥보가. 정확히는 판소리인데 뭐 판소리가 소설 뭐 합시다 그냥. 다 읽진 않을게요. 흥보는 병행 가서 매품팔이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죠. 지금 보면은 아내가 말려요. 여보 매품팔이 하러 가지 마시오. 했더니 남편은 매품팔이 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철없이 그냥 막 아버지 명령 가셔. 병영 가서 매품팔이 하면 담배 하나 사다 줘. 뭐 사다 줘. 뭐 사다 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죠. 매품팔이로 생계 유지하려는 건 맞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흥보는 매품팔이 하는 것을 유보, 안 가려고 한다. 미루려고 한다. 만류하려고 한다. 그만두려 한다. 안 돼요. 유보하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은 흥보가 병영길을 허유허유 돌아가며 신세한탄하며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주와 부귀영화 사는데 내 어이하여 이 지경인고 라는 내용을 추론하여 본다면은 흥보는 싫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품팔이를 하러 가려고 가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보 틀렸고 그 다음에 흥보 자식들은 병행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히 부탁하고 있어요. 정말 철없이 부탁하고 있어요. 아버지 담뱃대 하나 어린 놈이 아빠한테 담뱃대 사다 달라고 그래? 그것도 매품팔이 해가지고 두드러 맞아서 돈 벌어오는 건데 이런 후레 자식아 했죠. 풍안 하나 사다 줘. 풍안은 이렇게 바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쓰는 안경을 풍안이라고 하는데 뭐 조선시대 때 풍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다 달라고 하죠.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4번 흥보는 병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죠. 아이고 내 현실아 허유허유 가는 길이니까는 4번도 맞는 것으로서 2번입니다. 판소리이자 판소리의 소설로서 흥부전인데 판소리가 정확히는 맞아요. 뭐 지식 형태의 문제, 상황 맥락 전혀 없고요. 뭐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전혀 없고요. 그냥 지문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심청이, 흥부놀부, 춘향이, 그 다음에 토끼자라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 깜만 있다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 문제 2개 냈어요. 제가 뭐 거듭 얘기하지만 7급 시험 문제 준비하면서 한자 공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맞는 것은 1번. 자, 1번 바소, 정할정, 바소, 정할정 해가지고 뭐야? 정해진 것, 정해진 바 1번이 맞는 것이고 나머지 틀렸는데 얘는 해설지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한 번씩 연습지에다 써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뭐 다른 뭐 복잡한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한자의 도금, 한자 맞는 것은 사전 찾는 것이고 그에 맞게 갖는 것이고 여기다가 무슨 뭐 관심은 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볼 관자가 아니라 그것은 빗장 관자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어려운 한자 표시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한자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한자들이 내 교재에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하면서 그 밑에다가 뭐 내 교재 몇 쪽 몇 페이지에 있고 적중률이 몇 프로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한자어 문제를 제외하고 한자어 문제 무조건 나니까 다 지문을 읽고 그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 되는 문제이고 분명히 말하지만은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줄여야 될 문제는 노력은 필요해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 누구의 강의를 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로 이제 됐어요.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나머지 10문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봤던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 문제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직 문제는 여러분들 딱 정해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직도 그렇지만 뭐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있죠. 지역인재 문제도 좀 방향이 좀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군무원 9급, 7급 시험 문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 방향을 가는 편이 있다가 이번에 2023년에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 문제, 9급 시험 문제 그리고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는 지금 딱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정해졌어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10번 긍정 발문이죠. 11번, 12번이에요. 11번.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고려인은 청동을 녹였다 그랬어요. 틀렸죠? 황동이 아니라 청동을 녹였어요. 황동이 아니라 청동을 녹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목활자를 사용했죠. 목활자를 사용했어요. 어디 있냐면은 목활자를 찍어서 틀을 만들어 사용했으니까는 2번 답이고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금속활자를 만들 때 황동틀을 사용했다? 안 돼요. 모래를 상자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부었으니까는 뭐예요? 황동틀을 사용한 게 아니라 뭐 모래틀? 모래틀? 그렇지. 잘 보이게. 모래틀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맞겠죠. 3번. 그 다음에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와 같이 유성목을 사용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금속활자를 만들 때 유성목을 사용했다. 유성목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이거는 인쇄할 때 쓴 것이기 때문에 만들 때 쓴 것이 아니라 인쇄할 때 썼다. 인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얘가 4번 선택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신이 정답을 냈든 오답을 냈든 정답을 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모두 다 정답에 대한 또는 오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공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벌써 여러 번 드리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풀고 많이 공부하고 무조건 많은 양의 문제들을 푸는 것에만 비문학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답의 근거를 찾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자, 12번. 얘는 적절한 건데 제가 해설지에다가 오답의 근거를 넣어놨으니 정답만 봅시다. 정답이 또 이 글 전체의 핵심 의도이기도 해요. 무당을 탄압했거든요. 무당을 탄압했어요. 그러면서 무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다 세금 부과를 통해서 돈을 많이 거쳤나 봐요. 그러니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 1번. 무당은 관이 의도했던 바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죠. 세금을 많이 걷어요. 무당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는 관에서도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도 오답의 근거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너무 쉬워서 넘어갈게요. 13번 비문학 문제예요. 얘는 뭐 국어 문제 아니에요. 국어학이나 언어학, 문법 문제 전혀 아니고요. 비문학 문제예요. 그래서 세로 쓰기, 가로 쓰기, 세로 쓰기, 가로 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확하게 근거 찾아줍시다. 한불자전, 언문, 말모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한불자전, 언문, 말모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뭐 말모이, 언문, 그 다음에 한불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한불자전, 로조사전, 언문, 말모이는 가로쓰기에 대하다. 가로쓰기 책이다라고 할 때 한불자전 맞고요. 그 다음에 언문도 맞고 말모이도 맞지만 로조사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보자. 이게 로조사전은 뭐라 그랬어요?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는 가로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썼으니 로조사전이 가로쓰기 책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썼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1895년경에는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8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쓰기 책인 국어한해인가요? 어디 있습니까? 미안해요. 1895년에는 국한어회가 나왔는데 국문으로 된 표지어를 한문으로 풀이했고 뭐 했고 최초의 가로쓰기 책이잖아요. 그러니 최초의 가로쓰기가 나온 시기에 어떻게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 혼용 틀렸습니다. 국한문 혼용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가로쓰기가 시행된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이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잡을 수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국한회어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서양의 책 영향을 받았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벳을 쓰기 위해서 가로쓰기를 택했으니 뭐 국한회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파벳을 쓰기 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았겠죠. 정답은 4번이죠.
다음에 14번, 드디어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많이 나오던 건데 14번, 품사의 통용 또는 문법 문제이고 문장에서의 기의 문법적인 쓰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뭐 문법적인 설명 지금 하진 않을게요. 자, 얘는 이렇게 가야 되죠.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허공을 보다. 이 문장의 의미, 의도대로 가야 돼요.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허공을 보다. 수진이는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허공을 보다가 성립이 되고 나무가 굵다. 나무가 굵다. 그 다음에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토끼가 빨리 달리다. 라로서 여기 있는 이렇게 보기, 굵기, 달리기는 전부 다 서술성이 있죠. 서술성이 있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인 서술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 굵기, 달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동사, 형용사, 용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는 뭐예요? 명사처럼 보여주는 명사형. 어미죠, 어미. 그치? 얘네들은 품사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2번 문장 볼게요. 경주마는 속도는 둘째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라고 할 때 경주마가 크다 됩니까? 경주마가 크다 됩니까? 이 문장에서요. 경주마가 크다 될 수가 없죠. 여기서 크기는 크다, 형용사, 용언, 어간, 크의 명사형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 여기서 크의 명사, 파생, 전미사. 얘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기가 붙어서 이 크기는 명사로 품사가 굳어버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크기라는 명사로 등재가 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는 2번의 기는 전미사고 나머지는 어미이죠. 14번 문제는 글쎄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문법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흔히 출제돼서 많이 공부했던 반데 공무원 시험에서 예전 바에 비해서 이제 문법의 비중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래도 공무원 국어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많이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1번 허공을 보다, 2번 나무가 굵다, 3번 나무가 굵다, 4번 토끼가 빠르다, 토끼가 빨리 달리다. 다 서술어 되네. 하지만 2번 경주마는 속도는 제지고 경주마가 크다 안 되잖아.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4번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4번에 달리기가 전미사가 돼. 여기서 기가 전미사가 되어서 달리기라는 명사가 되는 단어로서 크기와 같은 성격의 말이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되죠. 이번 달리기 종목에서 내가 1등을 했어. 이럴 때는 그 달리기는 서술성이 없는 명사죠.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다. 정답은 2번. 자, 15번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맞춤법의 문제예요. 얼굴이 붓다. 그치? 얼굴이 예쁘게 써줘야죠. 얼굴이 붓다,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수다, 부수었다, 줄여서 부쉈다. 그 다음에 소가 내 엉덩이를 봤다. 그치? 3번 소가 내 엉덩이를 봤다. 그 다음에 뭐야? 받는 바다. 받는 바다로 활용하기 때문에 모두 맞지만 자 4번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빨리 계속 불고 있다. 얘의 기본형 뭐예요? 일단 불도 틀렸어요. 얘의 기본형은 뭡니까?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늘어나다. 그치?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분량,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본형이 뭐다? 기본형이 빨리 여기다 받침 붙여줘야 되죠. 받침은 붙다. 디귿 받침에 붙다. 그러니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계속 어떻다? 붙고 있다. 붙고 있다로 봐야 돼요. 체중이 불고 있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야 나 불었어, 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붙고 있다, 붙고. 그치? 정확한 활용은 뭐야? 이렇게 가야 되죠. 붙다는 붙다, 붙는, 붙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은 디귿이 리을로 교체돼서 불은이로 활용하죠. 이쪽 붙고니까는 조심하시고,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같이 보시면 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계속 불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만 불고 있어는 아니고 붙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구별해서 써야 할 말, 구별해서 써야 할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답은 1번 작열, 갱신, 개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작열과 장열. 그 다음에 갱신과 경신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제와 개체를 구별해서 써야 할 말로서 정답은 1번이죠. 1번에 작열이 맞아요. 불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다, 흥분해서 타오르다. 여기는 작열이 맞고요. 장열은 포탄이 빵 터지다. 물론 추가적인 뜻이 더 있어요. 뭐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 공격이 뻥 터지다. 하여튼 여기는 뻥 터지는 거 뭐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 해설지 보면서 나머지 구별해서 써야 할 말로 공부해 주시고, 맞춤법 뒤에 붙었죠?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 수험서라면은 뭐 어휘 부분, 파트 부분에 다시 한번 구별해서 써야 할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교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PDF 파일로 따로 스마트 기기에다 넣어가지고 수시로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정답은 어쨌든 1번인데 그래도 갱신과 경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얘는 갱신이 맞아요. 갱신은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 또는 법률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갖다가 갱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신은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하고 경신이 서로 다른 말이지만 때로는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두 번째는 비자를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할 때는 갱신과 경신을 모두 쓰지만 여기처럼 비자와 같이 법률관계의 기간이 끝나서 연장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기간이 끝나서 연장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갱신이 맞습니다. 갱신이 맞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변수가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I의 계제가 맞고요. 됐죠? 그 다음에 10번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이렇게 항상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 이렇게 빈칸을 주고 빈칸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 이번에는 17번, 18번 두 개를 넣어놨죠. 이럴 때는 정답에 집중해야 돼요. 정답은 3번이죠. 보면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법이 필요하다. 뭐 법이 필요하다 이 정도였었어요.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만 보장될 수 있다. 사회질서가 올바르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서 정답은 3번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뭐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데 얘는 달달아 가셨고요. 그 다음에 법과 자유가 있다면 얘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빈칸에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맞아요. 정답은 3번. 참 이런 거 보면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과 목표, 제가 강의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려요. 수학능력 시험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왜 공부하고 왜 문제를 만들고 이 시험의 출제 목표, 평가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지. 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의 출제 목표, 방향 뭡니까? 모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출제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방향과 목표는 딱 하나죠. 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읽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너 만약에 조직에 들어갔어. 행정조직에 들어갔을 때 상사나 또는 동료가 하는 말들을 알아먹고 그에 맞게 올바른 반응할 수 있겠어? 동문서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공무원 시험이 과거에 막 너무 지식형 문제,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지금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에 맞다고 봅니다. 자, 18번. 18번. 육각형 참 멋진 구조죠.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서 정육각형 구조로서 구멍과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점이 있죠. 뭐 벌비 밀랍 1온스를 만들려면 약 8온스의 꿀을 먹여야 하는데 공간이 최적화되면은 아이고 밀랍의 양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게다가 실에 예술적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어. 예술적으로 가볍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의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건축 양식이나 생활용품을 여기서 영향을 받았으니 아 인간도 영향을 받았지. 3번이 가장 맞습니다. 19번은 아주 좋은 형태라고 봐요. 뭐 대단한 거, 뭐 새로운 영역의 문제를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렇게 얘는 문법 문제죠. 언어 변화의 유형, 그치? 언어 변화의 유형, 원인, 유형 이런 것들을 살핀 그린 글인데 그걸 갖다가 비문학처럼 글을 읽은 다음에 그에 맞게 반응하라 그랬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읽고 문법을 이해하기. 지갑의 의미가 변한 것은 원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 이 글은 분명히 언어 변화의 원인과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언어 변화의 유형이 언어 변화의 유형. 여기서 언어 변화의 유형은 확대냐, 축소냐, 이동이냐거든요. 여기서 설명했어요. 확대냐, 축소냐, 이동이냐인데 이 언어 변화의 유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말하진 않았어요. 언어 변화의 원인은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언어 변화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지 이러한 언어 변화의 유형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얼굴은 형체를 뜻했으나 앞면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굴은 축소예요. 축소. 얼굴은 축소입니다. 어디 보자. 얼굴은 축소예요. 축이라고만 쓸게요. 그런데 지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갑은 내가 있는 걸 봐야 되겠다. 지갑은 확대죠. 그 다음에 3번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에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체의 실물에 있으니까 다리는 확대예요. 다리는 확대죠. 그런데 뇌는 어떻게 됩니까? 뇌는 밥 또는 진지를 뜻하였으나 오늘은 제사의 신이 앞에서 올리는 진지니까 뇌는 뭐다? 축소죠. 축소. 그렇기 때문에 안 맞고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 추론이라고 했지만 뭐 대단히 복잡한 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뭐야? 추론이라고 했으니까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죠.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딱 주고 참아! 했더니 못 참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적 요인인 뚜껑을 덮었더니 훨씬 많은 2배에 가까운 아이들이 잘 참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여기서 환경적 요인은 뭐다? 뚜껑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추론 문제지만은 간단 추론이라서 간단하게 풀이했습니다. 총평도 조금 이야기했고요. 지방직 7급 시험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번 또 풀이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